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영종이 왔습니다. LTR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회차가 0304 발렌시아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역시 축구 고인물, 축구 네. 뿌리 영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다. 영주 형은 발렌시아, 네. 그리고 찬우 형은 0405 첼시 대 바르셀로나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서 약간 세트 메뉴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LTR에서 다룰 거는 바로 트래블에 빛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98-99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다룰 생각인데 네.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즌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시즌이기 때문에 전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호가 무려 40분이 넘는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48분입니다. 네, 걔가 미친 거죠. 아예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여하튼 박찬호가 UEFA 챔피언스리그 요 시즌에 준결승 유벤투스하고 맨유의 2차전을 다룬다고 해서 그 경기도 명경기 아닙니까? 명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특집 개념으로 그렇지. 네. 98-99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실은 그 전 시즌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97-98 시즌. 네, 그렇습니다. 1997년도에 바로 에릭 칸토나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1997년 여름에 토트넘에서 테디 세링엄을 영입하면서 세링엄에게 에릭 칸토나가 하던 역할을 원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에릭 칸토나가 갖고 있었던 넘버 7 등번호는 베컴하게 가게 됩니다. 그 주장 완장은 로이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97-98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리그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후반기에 무너지면서 그때 아스날이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아스날하고 승점 1점 차로 희비가 갈리게 되는데 아스날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리그 3연패를 노렸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 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는 모나코를 만났는데 모나코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FA컵 32강에서는 반슬리에게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97-98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족할 만한 시즌은 아니었다. 퍼거슨의 어떤 위협을 생각하면 실패한 시즌에 가까운. 네.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이 여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죠. 바로 이제 영입에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포보르스키하고 칼리스터 이 두 명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고요. 내보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드와이트 요크를 아스톤 빌라에서 맞아요. 영입을 했고 야프스탐을 에인토벤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브론코 비스트를 파르마에서 데려오면서 최전방 중앙 수비, 측면 공격을 모두 강화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력을 다듬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좌익스, 우베컴, 위에 스콜스, 아래에 로이킨. 요 미드필더 라인이 구성이 되고요. 황금 세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시즌에 환상의 투톱이 있습니다. 앤디 콜과 드와이트 요크.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백업으로는 솔샤르와 셰링엄.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엄청 좋은 멤버예요. 네. 근데 그때의 느낌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아우라를 다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이들이 뭐 긱스도 그렇고 베컴도 그렇고 나이가 농익은 나이보다 좀 어린 나이였잖아요. 네. 네. 치고 올라오는 맞아, 이렇게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앤디 콜, 드와이트 요크를 얘기했는데 앤디 콜이 요 시즌에 공식 50경기 나와서 24골 7개의 도움을 했고요. 드와이트 요크가 51경기 나와서 29골 20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야, 이거 둘이 합쳐서 거의 이제 60골에 가까운 득점이랑 30개에 가까운 도움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솔샤르가 주로 교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6경기에서 17골 3개의 도움을 했고요. 이러니까 지금 공격수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네. 셰링엄 같은 경우에도 27경기 나왔는데 5골 6개의 도움이니까. 그치. 그런데 최전방의 화력이 이만큼 대단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자 요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공격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 밑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이언 긱스가 공식 경기 통틀어서 10골 4개의 도움, 데이비드 베컴이 9골 17개의 도움, 폴 스코스가 11골 11개의 도움. 그리고 미드필더 중앙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엔드 아니고 버트. 이렇게 버트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리고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 크롱크 비스트.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수비 라인에도 야프스탐 중심으로 워낙에 폭백이 좋았는데 왼쪽에 어인, 오른쪽에 게리 네빈. 네, 중앙에 이제 로니 윤센, 야프스탐인데 중앙에 문제가 생긴다 웨스 브라운 있잖아. 네, 그리고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 필 레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즌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가 모두 다
실현 가능했었던. 맞아요. 제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 시즌에 리즈의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리버풀의 마이클 오웬, 그리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드와이트 요크, 이렇게 18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앤디 콜이 17골인데 요 3명 밑이니까 4위를 차지합니다. 그래.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이 도움을 11개를 하면서 도움 3위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득점력도 무시했고 수비 쪽에서는 시즌 초반에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은 갈수록 안정감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97-98 시즌에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을 했는데 아스날보다 승점이 1점이 모자라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힘으로써 때려 박던지 아니면 안정감을 조금 더 갖추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럴 거면은 최전방에 요크 후방에 야프스탐 두고 모두 강화시키자. 그래서 여름에 보강을 했고 그 효과가 대단했던 시즌이라는 거죠. 형,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축구를 라이브로 볼 때가 아니니까 제 이때 중1 때거든요. 유로 96때부터 체코의 어떤 그 주축 멤버 중에 하나가 포브르스키였는데 네. 그때 당시 베컴은 굉장히 어린 선수였잖아요. 이때 어떤 느낌이 야 미쳤냐? 이런 분위기는 없었나요? 사실은 포보르스키가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어요. 기대보다는 활약이 좀 떨어졌었군요. 그래서 베컴의 등장과 동시에 베컴은 더욱더 각광을 받았고. 그게 갈아버린 거구나, 네. 그러면. 베컴이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97-98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도움 1위입니다. 그 전 시즌에도? 네. 그러니까 킥에 의해서 특히 뭐 코너킥이라든가 그렇죠. 프리킥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포보르스키하고 베컴하고 이건 없었는데 사실은 퍼거슨 감독이 고민이 됐던 거는 그런 거예요. 포보르스키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 요르디 크루이프 이렇게 영입이 됐는데 이 두 명의 재능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본래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쳤군요. 네. 그래서 이 98-99 시즌 전반기에도 요르디 크루이프는 있었고요. 1월에 셀타비고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알라베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 주역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시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요 시즌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작은 트래블을 달성한 전력이 아니었지만 맞아요. 끝날 때쯤에는 트래블을 달성한 전력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3경기를 소화합니다. 진짜 존나 많이 했다. 네, 커뮤니티 실드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FA컵 결승전 갔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갔으니까. 그러면 경기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요 시즌에 시작이 좋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스날을 만납니다. 당연하죠. 아스날이 전 시즌 우승팀이니까. 그리고 0-3으로 대패를 당합니다. 맨유가. 네. 오베르마스, 뭐 크리스토퍼 레, 아넬카 이런 선수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0-3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고. 참 옛날 얘기네요. 네. 그리고 리그컵 8강에서는 토트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토트넘? 네. 그러니까 리그컵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리그컵 우승에는 실패하는 시즌인데 이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가 레스터, 웨스트햄, 첼시인데 모두 무승부예요. 야, 그러면 이거 얘기 많이 나왔겠다. 네. 전 시즌에 어디서 일본에서 있다가 날라온 프랑스인한테 우승을 뺏겨. 근데 시즌 초반에 뭐 영입이라고 다 해놨는데 초반에 막 무승부에 이 커뮤니티를 지고 그러면 이거 비판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요때 초반부터 경기 수가 좀 많았는데 커뮤니티 시드 치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부터 들어갔어요. 네, 2차 예선 끝난 다음에 조별리그로 갔거든요. 그래서 2차 예선 치르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초반 경기를 치르는데 아니 초반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2연승 거두면서 분위기 바꿨나? 근데 6라운드에서 아스날을 만나서 또 0-3으로 패배합니다. 이 아스날 이번에는 토니 아담스, 아넬카, 융베리에게 연속골을 맞고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있는데 7라운드에서 리버풀에게 2-0으로 승리 거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매드맥스구나. 네, 그냥 쫙 달려갑니다. 셰피드 웬즈데이하고 미드즈브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 경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기였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고요. 그리고 리그 마지막 20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20경기에서? 네. 리그 막판 20경기에서 14승 6무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좋았네. 네. 재미난 사실이 36라운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스날이 1위였고 그러니까 맨유가 2위였어요. 네, 이때 그래서 그 아스날 팬들은 이런 시즌마다 보면 우승할 만했던 시즌이 요 시즌이랑 0203 시즌은 우승할 수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던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37라운드에서 아스날이 리즈한테 맞아. 0-1로 패배합니다. 그래. 반면에 맨유는 아스톤 빌라에게 1-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토트넘 만나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아스날도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아스톤 빌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리즈전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맨유가 차지하게 되고 퍼거슨 감독은 벵거 감독에게 완벽하게 당한 대로 돌려줍니다. 그렇지. 1점 차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약간 그 왜 형 드래곤볼에 사이어인이 맞은 다음에 회복하고 선두 때려 먹으면 더 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초반에 맞은 다음에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약스나 이런 최근의 팀들 보면 젊은 팀들이 탄력 붙으면 못 막잖아요. 네.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기세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예. 일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어렵게 우승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빠르게 우승을 확정 지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FA컵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보다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먼저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FA컵 말씀을 드릴게요. 컵대회. 네, FA컵에서는 3차 예선부터 들어갔는데 미들드브로에게 3대1 승리, 그리고 4차 예선 리버풀에게 2대1 승리, 16강에서 풀럼 만나서 1대0 승리, 8강에서 첼시 만나서 재경기를 치는 끝에 2대0으로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올라와서 준결승에서 3개의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아스날이랑 경기죠. 네, 아스날하고 대결을 펼쳤는데 사실 0대0 거기다가 연장전 갔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재경기가 펼쳐져요. 맞아요. 이 재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날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는데 요 경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있어요. 꼭 보세요. 네. 완전히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스토리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스날 팬들은 보지 마세요. 네. 특히나 그 심장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 골 먹히는 장면 굉장히 빡치는 장면이거든요. 네. 전반 17분에 데이비드 베컴이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오른발로 가마 찬스인데 파포스트 쪽으로 이렇게 휘어나가니까 데이비드 시먼이 막지를 못했어요. 네, 진짜 멋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9분에 당한 대로 돌려준다. 데니스 베르캄프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 슈팅이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슈마이켈이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74분에 로이킨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이후에는 아스날 타임이에요. 이때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이 경기를 봤는데 이걸 왜 졌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계속 아스날이 때렸거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스날 타임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료 직전에 로비 파울러가 드리블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필레빌이 태클이 깊게 들어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돼요. 네. 그리고 베르캄프가 페널티킥을 처리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르캄프가 잘 찼습니다. 근데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잖아요. 이거는 슈마이켈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쓰고 좀 이상한데. 예. 둘 다 이륙한 건가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네네. 네.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그쵸. 있는데 슈마이켈이 너무나 잘 막았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나서 연장전으로 들어간 다음에 109분에 라이언 긱스가 그 전설의 골. 자기 커리어 역사상 최고의 골을 장렬시킵니다. 네. 수비수 4명을 제치면서 하프라인 밑에서 볼을 잡고 4명을 제치고 들어가서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비에이라의 그 안일한 패스. 미스예요. 네. 비에이라 미스야. 그리고 라이언 긱스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앞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이거 설마 하다가 4명이 다 제쳐지면서 결국은 골을 허용했고 그러면서 그 골도 위로 때리는 말도 안 되는 슈팅이고 저는 이 긱스의 돌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굉장히 실력 좋은 이 카 레이서들이 콘 두고서 슬라롬 하잖아요. 아스날 선수들이 콘 갖고 휙휙휙 이렇게 방향 바꿔 나가면서 마지막에 딱 골까지 넣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세리머니 그 가슴털 개만치네. 네. 그래서 옛날에 축구 커뮤니티 보면 긱스의 가슴털 이런 닉네임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메시가 골 넣을 때 이거 메시 같은 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메시 이전에 긱스가 그런 그렇지. 골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수비수를 제치면서 완벽한 슈팅. 맞아요. 그러면서 골을 넣고 결국 결승으로 가게 되고요. 결승전에서는 뉴캐슬을 만나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는 셰리검하고 폴스코스가 각각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되는 팀은 된다고 요 경기에서는 9분 만에 로이킨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교체 아웃되는데 대신에 셰링엄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셰링엄이 들어가자마자 골 넣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폴스코스의 이 원투 패스 주고받으면서의 전진 패스가 좋았기 때문에 셰링엄이 골을 넣기도 했지만은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폴스코스가 골을 넣은 다음에 FA컵 우승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A컵 해놨고 아까 리그 잡은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유럽 대항전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깜누의 기적인데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차 예선 폴란드의 LKS 로츠를 만나서 홈에서 2대0, 원정에서 0대0 하면서 조별리그로 갔고요. 조별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브렌비아 만나게 됩니다. 조가 너무 극악이다 이거. 네, 최악의 조였어요. 네. 그런데 메뉴가
바이에른 뮌헨하고 바르셀로나하고 두 차례 대결해서 다 무승부. 네. 그리고 브렌비 만났을 때 인정사정 없이 패고 이겼고. 네, 그러면서 2승 3으로 8강으로 가게 됩니다. 네. 8강에서 인테르를 만났어요. 그 박찬호의 인테르를 만났으니까 주원이의 메뉴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웬걸 네, 홈에서 1차전 펼쳤는데 드와이트 요크가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원정에서는 먼저 실점을 했지만 폴 스콜스가 88분에 골을 넣으면서 1대1 우승부를 거두면서 준결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폴 스콜스 골 넣은 시간이 88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부터 중요한 순간 85분 이후에 메뉴의 골이 계속 터집니다. 이 역전의 명수의 이미지. 네. 네. 4강에서는 유벤투스 만나는데 1차전도 거의 패배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박찬호의 애증의 관계인 콘테. 예, 선수 시절의 콘테가. 지금은 애증이 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예, 그냥 증만 있어요. 증오의 대상인 예. 콘테가 골을 넣었었는데 라이언 긱스가 90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전 얘기는 박찬호에게 들으면 되고요. 예, 탑골 매치에서도 자세하게 찬호가 일해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승전 가서 깜누의 기적이 펼쳐지는데 사실 결승전 말씀드렸다시피 로이킨하고 폴 스콜스가 징계로 못 나오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퍼거슨 감독은 베컴을 중앙으로 좀 옮겨놓고 니키 버트 투입하고 그리고 브론크 비스트를 투입해서 측면에 배치하는 브론키스트.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전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6분 만에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 바슬러에게 프리킥에 의한 실점을 당하면서 경기가 계속 끌려가요.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이제 아마 그 떠올리면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이 로이킨과 폴스코스가 못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에펜베르그하고 예레미스가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1대0이라는 스코어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골을 노리는 방향으로 많이 갔고요. 그 가운데서 드와이트 요커하고 앤디 콜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테우스를 뚫지 못하고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두세 골은 더 넣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두 번이나 골대를 더 맞춥니다. 네. 특히 바이시클킥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골대 맞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1대0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퍼거슨 감독이 셰링엄과 솔샤르를 교체 투입시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네. 사실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 시간에 셰링엄이 동점골을 넣거든요. 예. 이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바이에른 뮌헨이 확실하게 걷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긱스에게 왔고 긱스가 처리한 볼을 셰링엄이 다시 한번 처리하면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기록해요. 그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히츠페트 감독인데 히츠페트가 그 순간 뭘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나서 실점하는 순간 자기들은 그냥 이겼다고 생각했었대요. 당혹스럽겠죠. 91분에 골이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웬걸 이번에는 또 코너킥 상황에서 베컴이 처리를 했는데 셰링엄 머리 맞고 떨어질 때 솔샤르가 또 한 번 이렇게 건드리면서 골을 넣게 되죠. 골도 위로 뻑 하고 올라가잖아. 네. 네. 그래서 85분을 바이에른 뮌헨이 지배했던 경기지만 추가 시간 3분 만에 두 골이 터지면서 메뉴가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축구가 특이한 스포츠 이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리그 우승도 어려웠고요. FA컵 우승도 어려웠어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적처럼 된 거죠.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의 선발 라인업 봤을 때 끝났다. 트래블은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 하늘이 메뉴를 버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로이킨과 폴스코스가 못 나오니까. 중원 핵심인데. 네. 반면에 여러분 바이에른 뮌헨의 이 선수들은 지금 들어도 미친 선수들이에요. 수비진부터 뭐. 네. 예. 수비진에 제가 마테우스 얘기했잖아요. 예. 그 외에도 뭐 쿠포르, 토마스 링케, 네, 바벨, 에펜베르그, 뭐 마리오 바슬러는 골을 넣었지만은 그 다음에 바슬러 대신 들어온 선수가 살리아미지치, 얀코의 지글러, 그 다음에 교체로 넣은 게 메메숄이야. 네, 천재숄. 예. 네.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얘기도 많이 해요. 메뉴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올라오고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제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마테우스를 뺀 게 실수 아니냐. 마테우스가 스위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마테우스를 뺀으로 인해서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흐름을 탔을 때 확실하게 몰아붙이고 마침표를 찍어주는 메뉴. 그렇기 때문에 깜누의 기적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전의 명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 네. 그리고 나서 프리미어 리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유럽 무대에서 이제 다시 잉글랜드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Sir. 네. 알렉스 퍼거슨. 네. 이거 보면 트래블이라는 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부상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운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트래블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선수들이 젊은 나이에 이런 식으로 역전으로 모든 트로피를 가져왔다 그러면 저라도 야 우리 이거 안 지는 팀이구나. 그 흔히 이야기하는 맨유 정신, 맨유 스피릿, 맨유의 위닝 멘탈리티가 이때 생긴 게 아닌가. 맞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예.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를 주름 잡은 거죠. 자, LTR 2회 98-99 시즌 트래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시즌을 좀 다른 거라면 또 찬용의 탑골 매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언과의 결승전이 아니라 유벤투스와 4강전 얘기를 그거 진짜 경기 재밌습니다. 그 얘기를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이 레전드 팀은 어딘지 뭐 살짝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잉글랜드 하나 있고 지금 스페인 하나 있는데. 네. 그런데 03-04 시즌 아스날을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아껴둘까요? 그거를 조금 뒤로 빼고. 네. 아니면 대표팀 같은 거 하나 해줘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대표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도 대표님 여기 축구 그냥 여기 쓱쓱 꺼내면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LTR 세 번째 시간에 또용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용주 TV 구독해주세요.